상승 출발했던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시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6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마감 앞둔 국내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 50분 기준 코스피는 그제보다 6.2포인트 내린 2,434.3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1,000억 원, 외국인이 760억 원가량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만 750억 원 매수 중입니다. 시총 상위주는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가량 내려 5만 3천 원대 후반에, LG에너지솔루션은 1% 넘게 내리면서 34만 5천 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반면 HD 현대중공업은 미국 선박법 수혜 기대감에 8% 넘게 오른 29만 6천 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장중 29만 7,500원을 터치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시총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고려아연도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면서 10% 올라 124만 원 선 후반에 거래 중입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4.56포인트 내린 675.55로 680선을 내줬습니다. 환율은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2시 5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6원 70전 오른 1,464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전 중 1,465원을 돌파하면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1,440원, 미국 금리 인하 이후 1,450원을 돌파한 데 이어 1,460원 선도 넘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400포인트 올라 39,530선 초반에, 홍콩 항생과 H지수는 1%가량 올라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1포인트 소폭 오른 3,390선 중반에, 대만 각권지수는 32포인트 오른 23,250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공을 넘겼습니다. 전국 불안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결국 한 총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았다며 여야가 합의의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야가 합의의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고 한 총리 탄핵안을 발의한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은 재적 의원 가번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 만큼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즉시 탄핵안을 발의하고 오늘 탄핵안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결은 내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8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서울도 성북, 노원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값 어떻게 나왔나요? 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03% 하락했습니다. 하락폭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지난달 21일 반년 만에 하락 전환한 뒤 6주 연속 내림세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지난 4월 마지막 주 이후 34주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안양 만안구와 동안구가 각각 0.12%, 0.09% 상승했고 수원 영통구가 0.07% 올랐지만 광주와 용인 처인구, 성남 수정구 등이 하락하며 0.02% 떨어졌습니다. 경기도가 하락 전환한 건 지난 5월 셋째 주 이후 처음입니다. 또 인천은 계양구와 남동구, 부평구 등이 모두 내림세를 보이며 0.1% 하락했습니다. 서울도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일부 구를 중심으로 하락 전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은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1% 올랐습니다. 40주 연속 상승세긴 하지만 오름폭은 계속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주 0.01% 상승했던 성북구는 0.01% 떨어지면서 41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또 노원구와 강북구도 각각 0.02%, 0.01% 떨어지면서 지난 5월 둘째 주 이후 7개월여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강남 11개 구는 0.02% 상승했습니다. 서초구가 반포, 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0.06% 올랐고 송파구가 0.04%, 강남구는 0.03% 상승했습니다. 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일부 재건축 단지 등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나타나지만 대출 규제 및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관망세를 보이는 단지도 혼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소비 심리에 이어 기업 심리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신채연 기자, 기업들의 체감 경기 어떻게 조사됐나요? 네,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를 보여주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전망치가 다음 달 84.6을 기록하며 기준선 100을 밑돌았습니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낮으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부터 2년 10개월째 기준선 100을 밑돌고 있는데 역대 최장기 연속 부진 기록입니다. 다음 달 BSI 전망치는 이번 달 수치보다 12.7포인트 하락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본격화됐던 2020년 4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대외 경영 환경 변화에 더해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내수 부진 장기화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기자, 이런 가운데 내년 노사관계 불안이 커질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요? 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업들이 내년 노사관계를 불안하다고 전망한 이유는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 노조의 요구 다양화가 59.6%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과 노동계의 관련 투쟁 증가, 그리고 노동계의 정치 투쟁 증가가 뒤를 이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10월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혼인 건수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문세영 기자. 네, 문세영입니다.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얼마나 늘었나요? 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10월 출생아 수는 21,398명으로 1년 전보다 13.4%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3,530명 늘어난 이후로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지난 2010년 11월 이후 최대입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 7월 이후 넉 달 연속 늘며 증가폭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혼인이 몰린 점, 정부의 출산 및 혼인 정책과 더불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혼인과 출산 인식이 달라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출산 흐름이 지속되다 보면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보다 높은 0.74명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15년 1.24명 이후 매해 떨어지던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는 겁니다. 문세영 기자, 결혼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0월 혼인 건수는 19,551건으로 1년 전보다 22.3% 늘었습니다. 한 달 만에 3,500여 건 증가한 건데요.
같은 달 기준으로는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혼인 건수는 올해 4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이혼 건수는 7,300건으로 7.8% 감소했습니다. 한편 출생아 수는 늘고 사망자 수는 3.2% 줄어들면서 인구 자연 감소분은 8,421명을 기록해 2달 연속 8,000명대 감소에 그쳤습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의 진료비가 지난해 처음으로 9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암 발생도 고령층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만성질환 진료비가 계속 증가 추세네요.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만성질환 진료비는 연간 8.4%의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지난해 진료비 90조 원은 전체 진료비의 8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도 전체 78%를 차지했습니다. 성인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10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코로나 이후 증가한 성인 비만율도 2022년 기준 37.2%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는데 만성질환도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고령의 암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암 유병자가 258만 8천여 명으로 국민 20명당 1명, 즉 전체 인구의 5%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130만 3천여 명으로 노인 7명 가운데 1명이 암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1년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고 대장암과 폐암, 유방암과 위암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2021년 4위였던 전립선암이 폐암 다음인 2위로 올라섰고 여성은 유방암, 전체적으로는 췌장암이 전년 대비 발생자가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 환자의 5년간의 상대 생존율, 즉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의 생존율은 72.9%를 보였는데요. 2001년부터 5년간의 상대 생존율과 비교했을 때 18.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요즘 관광시장도 얼어붙고 있는데요. 정부가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뭘 지원하나요? 정부는 제9차 관광전략회의를 통해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객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한시적인 무비자 제도 시범 시행이 검토됩니다. 동남아 등 6개국 단체 관광객의 비자 수수료 15달러도 내년 12월까지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같은 대형 행사들은 하반기가 아닌 상반기에 앞당겨 개최됩니다. 네이버 등 민간과 협력해 식당 예약 및 결제 서비스를 개선하고 주요 관광지와 쇼핑지 중심으로 QR 결제가 가능하도록 기반 시설도 확충됩니다. 내국인 관광 지원도 대폭 늘린다고요? 네, 정부는 대국민 여행 캠페인을 숙박과 교통, 여행 상품 할인뿐 아니라 문화시설, 공연, 레스토랑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 숙박시설에 대한 할인 쿠폰도 발행됩니다. 숙박과 체험 등 통합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지역은 현재 34곳에서 45곳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방공항과 버스터미널 등 교통거점과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교통망도 구축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관광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DRT, 관광 셔틀버스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탄핵 전국 속에서도 밸류업 공시에 나선 상장 기업 수가 100여 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밸류업 공시에 나선 기업들 얼마나 됩니까? 네, 금융위원회는 오늘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5월 이후 현재까지 상장사 99곳이 밸류업 공시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밸류업 본공시 기업이 87곳, 예고공시 기업은 12곳으로 코스피 시가총액의 43% 수준입니다. 특히 이달 중에만 27곳이 본공시에 나서는 등 밸류업 참여가 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자사주 취득 규모는 18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3배 증가했고 자사주 수확도 13조 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9배 늘었습니다. 또 상장사 현금 배당 규모 역시 같은 기간 7.2% 급증한 45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슬기 기자, 밸류업 정책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요? 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밸류업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세제 지원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입법 사안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세제 지원 확대 역시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우수기업 표창 및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등 제도 개선 역시 약속했고요. 이 밖에도 공매도 재개 준비와 불공정 거래 엄정 제재 등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정부가 경기 용인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했습니다. 김환진 기자, 세계 최대 반도체 특화 도시라고 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여의도 2.5배 넓이인 728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이 되고 최대 36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집니다. 대형 반도체 제조 공장 6기가 들어서는데요. 오는 2026년 말에 착공하고 2030년 반도체 제조 공장 1호기 첫 가동 시점에 맞춰서 도로와 용수, 전력 인프라를 갖출 계획입니다. 또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 기업도 입주하고 16,000가구 규모의 배후 공공주택 지구도 개발합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에 대해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산업과 주거, 문화 등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이자 랜드마크 산단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 파운드리 분위기를 감안하면 라인 전체 가동에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삼성은 현재 파운드리 일부 설비 가동을 중단하면서 가동률 조절에 나섰고 평택 공장은 일부 라인을 메모리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미국 테일러 공장도 올해 하반기에 가동할 목표였지만 2026년으로 미뤄진 상태에서 확정 보조금도 당초 발표 규모보다 26% 깎였습니다. 일단 빅테크 물량 수주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구글은 삼성의 제조를 맡겼던 텐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차기 버전부터는 TSMC에 맡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미국의 대중 규제가 강해지는 데다 중국 파운드리 공세도 거센 만큼 중국 업체들의 주문을 받기도 더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용인에 360조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하는 것이 삼성에게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사입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장남 측이 그동안 싸워왔던 모녀 측에 합류했습니다. 사실상 분쟁이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광윤 기자, 복잡했던 대결 구도 어떻게 정리된 건가요? 송영숙 임주연 모녀와 신동국 대주주, 사모펀드 라데팡스로 구성된 사자연합에 창업주 장남 임종윤 이사까지 합류하고 동생인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만 홀로 남은 형국입니다. 사자연합은 임종윤 이사가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지분 가운데 5%를 매입하기로 했는데요. 경영권 분쟁 족식과 그룹 지배구조 안정화, 전문 경영인 체제 구축에 합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양측이 서로에게 제기한 배임과 업무방해 등 고소 고발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주사 경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분구도상으로는 동생 임종훈 대표의 한미사이언스 경영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자연합은 이번에 장남과 손잡으며 절반이 넘는 지분을 확보한 반면 임종훈 사이언스 대표는 홀로 7.85% 지분을 보유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5대5로 동률이던 이사회에서도 장남이 돌아서면 사자연합이 이사회 과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임종훈 사이언스 대표 측은 형님이 이 상태로 계속 다툼만 해서는 여러모로 안 되겠다는 답답함에 결심한 걸로 알려왔다며 형님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최근 저가 공세에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앱을 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용자 수는 적었습니다. 최윤화 기자, 그러니까 이슈가 된 만큼 시장 영향력이 큰 수준은 아니다, 이런 거죠? 네, 설치한 사람은 많았지만 실제 이용자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1월까지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의 신규 설치 누적 건수는 각각 1,804만 건, 658만 건입니다. 우리 국민 절반 가까이가 앱을 깐 셈이지만 테무의 경우 지난달 582만 명만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여태 앱이 설치된 총 건수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난달에만 반짝 이용하고 그 다음 달부터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매월 최대 5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탓입니다. 이커머스 강자인 쿠팡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도 나왔나요? 네, 쿠팡의 멤버십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커머스가 미친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지난달 쿠팡의 월간 이용자 수는 3,160만 명으로 테무의 5배를 웃돌았는데요. 카드 결제 금액 역시 3조 1,400억 원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의 카드 결제 금액 점유율을 보면 쿠팡이 53.8%로 가장 높고 지마켓과 11번가, 쓱닷컴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알리와 테무의 카드 결제 금액 점유율은 각각 3.4%, 0.7%로 전체 시장의 4%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시커머스가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돌풍이 아닌 미풍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지금보다 더 낮은 보험료를 적용받는 일이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목표했던 연내 도입이 물 건너갔기 때문입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플랫폼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더 비싸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안, 시행이 왜 늦어지는 겁니까? 네, 현재 금융위원회는 해당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장비를 해외에서 공급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9월 보험개혁회의에서 플랫폼을 통한 가입과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 시에 자동차 보험료를 동일하게 하고 정확한 보험료 산출을 위해 보험개발원 정보를 핀테크사에 확대 제공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목표 시한도 연내로 못 박았습니다. 이번에 연내 적용이 무산되는 건 보험개발원에 설치해야 되는 서버 장비 도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비자가 네이버 등에서 가입을 할 때 보험개발원 내에 있는 차량 세부 정보 등이 공유되기 때문에 보험개발원도 트래픽 급증을 감당할 수 있는 서버 장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한 장비가 해외에만 있어서 들여오는 데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박 기자, 그러면 언제쯤 되는 건가요? 네, 당국과 보험개발원 설명을 종합하면 2일, 2월 내에 설치를 목표로 하는 것 같긴 한데 이마저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트래픽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서버 장비가 국내에 없어서 해외에서 가져오느라 지연되고 있다며 구하는데도 엄청 오래 걸렸는데 장비가 언제 올지 정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보험개발원도 1월 중순에서 1월 말 사이에 설치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2월이나 3월 이후에야 더 저렴한 보험료로 플랫폼에서 가입하는 길이 열릴 걸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보험사로서는 고객 보험료에 떠넘겼던 이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이제 직접 내야 되는데요. 수수료가 현 3%대에서 1% 중반으로 내려갈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담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전 박규준입니다. 내년 1월부터 청년 도약계좌의 모든 가입자가 실제 납입액만큼 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금 매칭 방식이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매달 70만 원을 납입할 경우 5년 만기 시 수령액이 최대 60만 원 늘어납니다. 또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한 청년에게는 개인 신용 점수의 10점가량 가점이 자동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질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공기질이 매우 나쁜 상태인데요. 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대림 3동과 2동, 독산 1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낮부터 찬바람이 불며 추워지겠고요. 동해안으로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영동은 강한 바람까지 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나빴던 공기질은 대체로 양호해지겠고요. 오후에는 전남과 경남, 대구, 제주로만 나쁘겠습니다. 차고 강한 바람이 대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이들 지역의 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로 낮아지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은 중서부에, 화요일은 전국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